문제 3번에 1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업무 무관. 그리고 대표이사 나오면은요, 요거는 외우고 계세요. 가지급금이 대표적으로 두 가지 쓰이거든요. 하나는 어디 갈 때요? 출장. 또 하나는 대표이사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을 때. 요것도 가지급금이에요. 그래서 지금 문제의 분계 정답은 뭐예요? 가지급금이에요. 근데 이제 또 노트북 나왔으니까 뭐라고 적으셨을 거예요? 비품이라고 썼겠죠. 틀리신 분들 중에 몇 분들은. 원래 계정 과목 기억 안 나면 컴퓨터 나오면 머릿속에서 뭐라고 계속 줘요? 비품 이렇게 줘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그리고 이거는 불공입니다. 왜 불공이죠? 업무와 관련이 없어서. 그래서 매입 불공의 항공마트역. 그리고 앞에서 제가 오늘하고 내일까지는 입력을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목요일부터는 별도의 얘기 없으시면 분계만 적어드리고 입력은 안 보여드릴 거예요. 왜 그러냐면 분계까지 입력까지 보여드리면 시간이 부족해요. 1시간 안에 못 맞추거든요. 그러니까 말은 1시간인데 50분 만에 맞춰드려야 돼요. 그래야 10분 쉬니까. 그래서 아마 제가 입력은 별도의 이야기 없으면 앞으로 안 할 거예요. 그래서 가지급금 얼마예요? 275만 원. 그래서 불공은 꼭 합친다. 그 다음에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거래처 입력할 것. 신윤철. 그 다음에 대변에 외상으로 샀으니까 미지 급금. 일단 적으세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죄송한 게 하나 있어요. 이거는 어느 강사도 100%라고 얘기 못하는 게 하나 있어서.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리는 걸 만약에 어떤 강사분이 이거 100%라고 얘기하면 결론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기꾼 아니면 이상한 사람이에요. 뭐냐면 이 가지급금 있죠. 이 거래처 쓰는 게 오락가락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에다 신윤철이라고 써드렸지만 신윤철이 있는지 없는지는 저도 입력해봐야 알아요. 네, 가지급금이 특히 그래요. 다른 것들은 넣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정확하게 알려드릴 수 있는데 가지급금은 저도 넣으라 말아라고 설명을 못 드려요. 그래서 어떻게 설명드리냐면 가지급금 나오면 일단 거래처를 쳐보라 그래요. 그래서 있으면 넣고 없으면 뭐 하고요? 생략하고. 네. 왜냐면 이게 가지급금이 내시는 분들마다 오락가락해요. 그래서 아예 지금처럼 주는 게 좋아요. 거래처를 뭐 할 것? 입력할 것. 이렇게 주면 아예 편합니다. 앞에 보세요. 등록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메인 매출 전표 가셔서 10월 며칠이요? 16일. 그래서 불공의 노트북. 그 다음에 250. 그 다음에 거래처는 항공마트. 그 다음에 전자는 여. 그리고 불공은 뭐예요? 사업과 관련이 없다. 그 다음에 분계는 혼합 잡으시는데 앞에 보시면 무조건 매입은 원재료로 뜹니다. 네. 그러니까 원재료일 때는 고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원재료 아니면 고치세요. 가지급금. 그리고 여기에다가 뭐라고 쳐봐요? 신윤철. 있죠? 그러면 잡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홍길동이야. 그랬고 여기에다 홍길동 쳤는데 없죠? 그러면 안 하면 돼요. 근데 홍길동이 있네요. 나 그냥 쳤는데. 이러면 짜증나는 거예요. 그냥 없는 게 속편해요. 그냥 홍길동 쳤는데 진짜 있네요. 외상이니까 뭐예요? 미지급금. 그러니까 이 위에는 항상 사고판 금액이 들어가야 되고 요 밑에는 내가 분계 적은 거랑 뭐요? 똑같이만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분계 못 적을 것 같으면 일단 패스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10월 21일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제품 판매. 그리고 요거는 외우세요. 뭐는 외우시냐면 매입일 때 원재료는 안 만져도 돼요. 그리고 세금 부가세는 건드리면 안 됩니다. 건드려지지도 않지만. 그 다음에 매출일 때 제품 매출은 자동으로 들어가요. 왜 그러냐면 이거 세팅 자체가 매입일 땐 원재료, 매출일 땐 제품 매출. 이거 우리 저번에 했잖아요. 여기 환경 등록에서 요거 만져본 적 있어요? 없어요? 이 매출의 뜻이 그 매출이에요.
그래서 매출 잡으면 무조건 뭘로 떠요? 제품 매출. 매입 잡으면 뭘로 떠요? 원재료. 그래서 원재료하고 제품 매출은 만질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것만 잘 기억하셔도 등록할 게 하나 빠져요. 그래서 10월 21일은 팔았으니까 매출 과세. 그 다음에 거래처는 송송역. 그리고 매출일 땐 어느 변 먼저요? 대변 먼저. 그래서 대변의 제품 매출 4천. 그 다음에 세금 얼마요? 400. 10%니까. 그 다음에 어음 받았죠? 받았다. 무슨 어음? 받을 어음인데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 게 송송하고 지주라 그래서 회사가 따로따로 나왔죠. 그러면 거래처 잘 잡으셔야 돼요. 여기는 어디예요? 지주. 그다음에 나머지는 다음 달에 받기로 했죠. 외상 매출금 3,400. 끝. 일단 적으시고 좀 이따 제가 한 번에 시간 드릴게요. 그래서 입력 좀 부족하신 분들은 좀 이따 시간 더 드릴 테니까 입력 한번 해보시고요. 보시면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10월 21일 날 매출과세 전자제품 4천에 얼마요? 400. 그 다음에 송송 전자여 붕괴 혼합 잡고 대변되어 있고 차변에 받을 어음 얼마요? 1000. 그 다음에 거래처는 어디요? 지주. 그 다음에 대변에 외상 매출금. 그리고 마지막 금액은 대변이 아니지 차변이죠. 외상 매출금. 네. 그리고 여기 잠깐 보세요. 하시다 보면 위로 올라갈 때가 있어요. 위로 언제 올라가냐면 프로그램은 그냥 차대변 맞으면 위로 올라가거든요. 네. 그래서 마지막 금액 아니면은 고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등록을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11월 2일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마지막 줄에 시설장치. 그 다음에 10회에 걸쳐. 요 10회에 걸쳐 매달 균등 내는 게 할부예요. 이제 10회니까 무슨 할부예요? 단기 할부예요. 왜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내잖아요. 그래서 분계는 이렇게 됩니다. 11월 며칠이요? 2일. 매입의 과세. 2의 스택. 전자는 역. 비품 아니에요. 무슨 장치요? 시설 장치. 얼마요? 300. 그 다음에 세금 30. 그리고 항상 순서대로 해주는 게 편해요. 거기 현금 먼저 줬죠? 현금 30. 나머지는 미지 끝끝. 할부든 외상이든 똑같은 겁니다. 근데 차이는 뭐냐면 외상은 일반적으로 나중에 한 번 해줄게. 그게 외상이고 여러 번 해줄게가 뭐예요? 할부죠. 그래서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등록은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11월 2일날 매입과세 품목은 띠띠TV. 그 다음에 300에 30. 거래처는 ES텍. 전자는 역. 붕괴는 혼합 잡고. 원재료 아니고 무슨 장치요? 시설 장치. 그 다음에 대변에 현금으로 30. 그 다음에 대변에 미지 급금으로 얼마요? 300. 그리고 부가세는 아시겠지만 여기 안 건드려집니다. 아예. 그리고 이럴 때 있어요. 어떨 때 있냐면 앞에 잠깐 보시면 나는 부가세 예수금이 필요한데 부가세 대급금이 나와. 그러면 여길 만지는 게 아니라 여길 바꿔야 돼요. 처음부터 틀린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예수금이 필요한데 대급금이 나와. 대급금이 필요한데 예수금이 나와. 그러면 여기를 바꿔주셔야 돼요. 유형을. 왜냐면 처음부터 틀렸으니까 나중에 나오는 결과값도 어때요? 잘못된 거죠. 그리고 이럴 때 있어요. 앞에 잠깐 보세요. 틀리긴 틀렸는데 나 뭘 고쳐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면 삭제하고 다시 넣으세요. 그게 더 빨라요. 부분적으로 고치는 게 더 어렵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왜냐면 부분적으로 고치려면
내가 어디에서 뭐 틀렸는지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어야 부분적으로 고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두 번 고쳐봤는데 잘 안 돼 그러면 날리고 다시 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그거 참고하시고. 그리고 시험장 가시면 뭐 시험 보기 전에 또 설명드리긴 하겠지만 프로그램 등록할 때 뭔가 이상하면 손 들고 꼭 감독관한테 처리 받으시는 게 가장 편해요. 본인이 하다 잘못되면 빵점 처리되거든요. 근데 감독관이 하다 잘못하면 시간 더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왠지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러면 손 들고 무조건 감독관한테 넘기세요. 그러면 알아서 해줄 거예요. 자리로 옮겨주든가. 그 다음에 11월 27일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토지. 우리 이거 외운 적 있었죠. 불공, 접대비, 업무부가, 이영업용, 소용, 승용차. 몇 cc요? 1000cc. 경차. 몇 인승? 8인승. 그 다음에 면세 관련 비용, 토지, 더하기 세금 계산서.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토지. 그 다음에 세금 계산서. 나왔죠? 그래서 얘 불공이에요. 그래서 매입에 불공. 철거. 회사 이름 잘 지었네요. 철거하는 회사. 그 다음에 차변의 토지 3,300. 그 다음에 1,500만원은 무슨 예금이요? 보통. 그 다음에 1,800만원은 외상. 외상이니까 뭐죠? 미지, 급급. 얼마요? 1,800. 철거는 쓰셔도 되고, 네, 지장 없어요. 뭐 제가 적어드리는 거 이외에 더 쓰시는 건 상관없어요. 완전히 다른 것만 아니면.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11월 며칠이요? 네, 27일 거 먼저 등록 먼저. 네, 등록할 때는 불공의 토지. 그리고 여기는 3,000에 300이에요. 그 다음에 거래처는 어디죠? 철거. 그 다음에 전자는요. 왜 불공이에요? 토지의 자본적 지주. 그 다음에 분계는 혼합잡고 원재료 아니고 뭐라고요? 토지 바꿔주시고 보통예금 그 다음에 미지 급금. 그럼요. 요것도 맞추셔야 돼요. 이거 왜 틀리냐면 나중에 세무 배우시는 분들은 배우시는데 이거 잘못 넣으면 부가가치세 신고가 틀려져 버려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매입 매출 전표만 넣지만 이게 세금 신고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따로 국밥이 아니고 이게 다 연결됩니다. 그래서 그 사유도 꼭 맞춰 주셔야 돼요. 12월 1일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신용카드. 카드도 외상입니다. 그래서 매출의 모요, 카과, 권지요. 대변의 제품 매출 240, 세금 24만원. 차변의 외상 매출금 264만원. 무슨 카드? 국민카드. 카드일 때는 꼭 카드회사 주의하시고. 그래서 실무 가시면 카드 많이 쓰잖아요. 요즘에. 아이고 여기인데. 제가 봤을 때 요 당시에 내신 분이 왠지 무역회사 쪽을 많이 하는 저기 뭐냐 세무사님이신 것 같아요. 원래 달러 문제 2개 잘 안 내거든요. 한 회당. 근데 2개 내는 거 보면 좀 달러를 좀 많이 사랑하셨던 분이 아니실까. 3개네 달러가. 뒤에 또 있네요. 결산대. 그래서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12월 1일날 매출에 모여 카과. 그래서 매출의 카과가 17번. 품목은 제품. 그리고 앞에 보세요. 카과, 현과,
건별은 부가가치세 뭐해서 등록하라고요? 네, 포함해. 그래서 여기에다가 264만 원 치면 나눠주는데, 하다 보면 저도 이렇게 많이 해요. 여기에다가 나도 모르게 240 쳐요. 금액이 이상하죠? 그럼 뭐 하라고요? 그냥 다시 치세요. 고쳐도 돼요. 항상 결과값만 맞으면 됩니다. 시험은. 근데 연습할 때는 제가 과정을 중요하다라고 설명드리지만, 시험은 하나만 봐요. 뭐만 보죠? 붙었냐 떨어졌냐. 맞잖아요. 그래서 별로 솔직히 시험이라는 게 없어졌으면 좋겠는 게, 우리가 과정도 중요하잖아요 라고 얘기는 하면서 맨날 뭐만 봐요? 결과만 봐요. 그래서 예전에 수강생 중에 AT 시험 컨닝에서 붙은 사람이 있어요. 시험장 가갖고 이론을 못 푸세요. 이론을 어차피 찍을 거 앞에 있는 사람과 아주 작정을 하고 갔더라고요. 가서 앞에 남자애 둘이 있더래요. 왼쪽 걸 베낄까 오른쪽 걸 베낄까 하다가 이제 본인 오른쪽에 애가 좀 더 똘망똘망하게 생겨서 오른쪽에 걸 베꼈는데 이론 9개 맞았나?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여요? 예, 보여요. 시험장 가서 맘먹고 보려고 마음 먹으면 보이긴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내 거 하느라 남의 거 볼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본인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좀 순수하세요. 그래서 제가 딱 한마디만 드렸죠. 나한테만 얘기하고 나중에 면접 보러 가서 면접관한테 컨닝해서 합격했어요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다고. 감독관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냥 앞에를 쳐다봐도 눈만 살짝 돌리면 보이는 학교들이 있어요. 이게 되게 좁아서. 저희 강의실이면 되게 넓은 거예요. 시험 보러 가면 어느 정도로 좁은 데가 있냐면, 의자를 뒤로 못 빼요. 지금 앉으신 상황에서 뒤로 더 이상 못 빼요. 좁아갖고. 그런 강의실에 걸리면 앞에 사람 거 보기 싫어도 보이더라고요. 저도 몇 번 보인 적이 있어요. 근데 내가 자신 있는 과목이라 보진 않았는데, 그때 그런 생각 하긴 했죠. 이거 마음 먹으면 보이긴 보이겠는데. 근데 그걸 이제 실제 하고 오셨던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근데 뭐 안 걸리고 붙었으면 다행이죠. 뭐 걸리면 골치 아픈데. 그 다음에 12월 20일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달러. 그리고 수출에다 밑줄 치세요. 요거는 2장짜리 나눠드린 거에 있긴 있는데 저희가 별도로 쪽지 시험 보진 않았어요. 왜냐면 회계보단 세무에 잘 나와서. 수출 나오면, 근데 요즘 요거 잘 내더라고요. 요거 조금 더 기억을 해주세요. 무슨 일 기준? 선적. 요즘 요런 식으로 시험 문제 좀 내는 추세세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매출에 수출에 동호. 또 대문자로 나와서. 그 다음에 대변의 제품 매출인데 요거 계산기 잘 누르셔야 돼요. 5,000달러 곱하기 얼마요? 1185원이죠. 그래서 계산기로 5,000달러 곱하기 1185원 하시면 592만 5천원. 그 다음에 차변의 돈은 차후에 받기로 했죠.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외상 매출 592만 5천원 적으세요. 그래서 등록은 뭐 특별한 건 없어요. 뭐 수출이라 그래서 특별한 건 없는데, 항상 수출 갖고 시험 문제 내면 요거 갖고 장난치시더라고요. 환율 2개 주고 어떤 게 맞냐. 그래서 무슨 일이 맞다고요?
선적일. 그래서 592만 5천원. 그 다음에 동호인데 그냥 D만 치면 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영세율은 꼭 요거 넣어 주셔야 돼요. 여기 영세율 구분이라고 뜨거든요. 그래서 영세일 때는 3번, 수출일 때는 몇 번이요? 1번. 두 개만 써요, 저희 시험은. 그래서 영세 나오면 3번, 수출일 때는 1번. 그래서 여기는 1번. 그 다음에 분계는 모르겠으면 무조건 몇 번이요? 3번 하시면 되죠. 그래서 차변의 외상 매출금. 그 다음에 혹시 못 넣으신 분 계실 거니까 시간을 5분까지는 드릴게요. 그래서 조금 더 등록하실 분 등록하시고 5분 되면은 그 다음 것도 진행할 겁니다. 다음 걸로 넘어갈게요. 그 문제 4번은 수정이세요. 그래서 지금부터 시간 3분 드릴 테니까 분계만 일단 적어보세요. 거기 보시면 8월 25일하고 10월 며칠 있으시죠? 17일 두 개 있으시죠? 요거 분계 한번 적하겠습니다.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저기 6월 30일. 그 다음에 저기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162750. 그 다음에 일단 여기로 오세요. 어디로 오시냐면은 일반 전표 오세요. 몇 월 며칠로 오세요? 6월 30일을 먼저 가세요. 그래서 거기에서 뭐를 찾는 거냐면 요거 찾는 거예요. 미지급 세금. 미지급 세금 얼마 있죠? 22597 090. 미지급 세금 22597 090. 그 다음에 가산세 얼마 냈대요? 16만 2,750원. 뭘로 처리하래요? 세금과 공과. 이거는 답을 줬어요. 세금과 공과는 거기 잘 읽어보시면 162750. 좀 이렇게 좀 안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거 풀려면 무조건 계산기 있어야 되잖아요. 암산으로 할 수 있게 딱딱 끊어주시지. 하면 2759840 나와요. 얼마 나와요? 2759840을 적으세요. 그래서 적으시고, 그러니까 몇 월 며칠 나오면 그게 힌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날짜 가셔서 보고 푸시면 도움이 되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여기로 오세요. 일반 전표 8월 25일로 오세요. 그래서 왔더니 우리가 적은 거랑 답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러면 요거 보고 그대로 고치는 거예요. 거기에 뭐라고 있든 신경 쓰실 거 없어요. 거기에 틀린 거 뭐 하시면 돼요? 고치면 됩니다. 그래서 맞게 고쳐주는 게 시험 문제세요. 고치세요. 고치시고 선생님 근데 여기서 왜 미지급 세금만 보는 거예요? 그 6월 30일 날 부가세 예수금이랑 부가세 그거 필요 없어요. 왜냐면 그거는 마무리 분계를 한 거고 나머지는 얘만 마무리가 안 됐잖아요. 미지급 세금만 그렇죠. 마무리가 안 된 거기 때문에 그 위에 있는 거는
지금 이 문제에선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10월 17일 이플러스로부터 구매한 스피커의 대금 220만원을 보통예금에서 이체하고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일반 전표.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 현금 영수증에다 밑줄 치세요. 그리고 앞에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입의 뭐죠? 현과. 그리고 이 문제는 이거예요. 일반 전표 삭제, 매입 매출 전표 입력. 그 다음에 이 플러스 비품 200, 그 다음에 세금 얼마요? 20. 왜냐면 얼마 주고 샀대요? 220 주고 샀대요. 그래서 보통예금 220 적으세요. 그 다음에 일단 여기로 오세요. 어디로 오시냐면은 그 다음에 10월 17일로 일단 오세요. 일반 전표. 왜 여기로 오냐면 이거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니까 일단 뭐 하세요? 삭제하세요. 삭제는 여기 위에 있어요. 그 다음에 메인 매출 전표 몇 월 며칠 가서 입력하세요. 네, 10월 17일 가셔서 등록하세요. 그래서 매입의 현과 품목은 스피커, 그 다음에 200에 20 만드시고 이 플러스, 그 다음에 분계는 모르겠으면 혼합이고 비품, 그 다음에 돈은 보통예금. 그리고 현금이라 현과 아니에요. 현금 영수증이라 현과입니다. 그래서 증빙을 뭘로 주고 받았느냐, 그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못하신 분은 입력 마무리 하시고, 다 하신 분은 저기 문제 5번 있거든요. 결산 총 3개 있어요. 11시 22분까지 시간 드릴 테니까 그거 3개, 참고로 3개 다 뭐예요? 네, 수동이에요. 뭐라고요? 수동. 분계 한번 또 적어보세요. 그리고 입력은 12월 30일에다가 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차 드릴 거예요. 일단 요거 확실히 외워두십시오. 자동 결산.
그래서 기말 재고자산, 퇴직급여, 충당부채, 그 다음에 감가상각, 그 다음에 대손충당금, 마지막에 뭐요? 법인세. 그래서 하나씩 보시면은요. 하나씩 보시면 1번은 외화죠. 그래서 외화 나오면은 항상 두 가지입니다. 외환 차익하고 외환 차손. 요거는 실제. 근데 우리는 지금 결산하고 있죠. 그럴 때는 요 밑에 게 기억나셔야 돼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외상매입금은 자산이에요, 부채예요? 부채예요. 그리고 원래 얼마였죠? 220이었죠. 근데 2,000달러 곱하기 1,120원 하시면 224만 원 되죠. 그래서 결론은 얼마 올랐어요? 네, 4만 원 올랐어요. 이거 관련돼서 분개를 하시면 됩니다. 올랐으니까 부채의 뭐죠? 올랐다면서요. 증가. 그래서 부채 증가 어느 변? 대변. 쌍아이. 그 다음에 차변에 부채 오르면 좋은 거라 그랬어요? 나쁜 거라 그랬어요? 나쁜 거라 그랬죠. 그래서 뭘로 처리하세요? 외화 환산 손실. 얼마요? 4만 원. 정리하시고. 이렇게 되셨죠? 그 다음에 몇 월 며칠 날 넣는 거라고요? 네, 12월 31일 오셔서, 그래서 일반 전표 12월 31일 오셔서 요거 두 개 넣어주세요. 차변의 외화 환산 손실, 대변의 외상 매입금. 그래서 요거는 꼭 기억하십시오. 네, 일반 전표 12월 31일 가셔서 등록하시면 돼요. 그래서 차변의 외화 환산 손실, 대변의 외상 매입 상환. 그 다음에 2번 할게요. 2번 보시면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비용으로 회계 처리. 지금 푸는 문제 중에서는 2번이 가장 손이 많이 갑니다. 왜냐면 금액 계산을 두 번 해야 되잖아요. 일단 비용 나오면 늘리라 그랬어요, 줄이라 그랬어요? 줄이라 그랬죠. 그래서 대변에 500번대 보험료. 근데 1년분인데 반이죠. 반이니까 얼마예요? 120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500번대 끝났으니까 몇 번대 해줘야 돼요? 800번대. 그래서 800번대는 반이니까 얼마예요? 75만원. 그 다음에 차변에 내년 거까지 줬잖아요. 먼저 줬다. 성급비용. 계정과목 못 쓸 거냐는 지문을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면 안 줬으면 미지급 비용. 근데 이거는 내년 거까지 줬잖아요. 그러면 먼저 줬다 무슨 비용이요? 성급 비용. 그래서 정리하시고 일반 전표 몇 월 며칠에다가 등록하세요. 12월 31일. 그 밑에다가 또 등록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등록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차변에 성급 비용
95. 대변의 보험료인데 500번대가 120. 그다음에 대변의 800번대가 75만 원. 그 다음에 3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가수금. 참고로 가수금은 부채예요. 뭐라고요? 부채. 그러면 차변의 가수금 제가 모르겠으면 감소시키라 그랬죠? 255만 원. 그 다음에 확인해 봤더니 외상대금 받은 거래요. 253만 원. 누구 거요? 인천 거. 그 다음에 나머지는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뭘로 처리할까요? 네, 잡이익이에요. 왜냐면 금액이 너무 작잖아요. 네, 그래서 잡다한 이익을 줄여서 뭐라 그래요? 잡이익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정리하시고 잡이익 적어주세요. 그 다음에 요걸 가지고 몇 월 며칠에다가 등록하시라고요? 네, 12월 31일에다가 등록을 하세요. 선생님 근데 만약에 맨 마지막 줄에 영업외 수익으로 처리하라고 했잖아요. 이게 영업의 수익이에요. 네네 그 잡이익이잖아요. 네. 그러면 만약에 뭐 다른 말로 나오면 다른 말 나오든 잡이익밖에 쓸 수 없어요. 왜냐면 2만 원짜리를 뭘로 처리할 거예요? 뭘 사고 판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잡자 들어가는 게 대부분 금액이 작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뭐 잡급이 저거 할 때 쓰는 거거든요. 알바, 일용직. 그분들은 금액이 커요, 작아요. 근데 금액이 작은 거 갖고 다른 거 계정 과목 만들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때 쓰는 게 잡자가 들어가면 잡다한. 그래서 금액이 작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 아무 말이 없어도 잡이익이에요. 거기에 뭐라고 써있든 뭐예요? 잡이익입니다. 설마 이거에 판매비와 관리비를 내진 않겠죠. 여기까지 등록 못하신 분들 등록하시고 잠깐만 쉬었다가 저기 11시 45분에 거기 조회 풀고 그 다음에 다음 회차 또 나눠드릴게요.